역사는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 동작가입니다. 오늘부터 고대 서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현재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지중해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로마는 기원전 753년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신화적 인물인 로물루스가 건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며 점점 세력을 키워간 로마는 건국한 지 약 500년이 되던 기원전 3세기경 이탈리아 반도 전체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는데요. 필연적으로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세력을 널리 떨치고 있던 북아프리카의 강대국 카르타고와 패권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탈리아 반도의 특성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반도라는 점을 포함하여 우리 한반도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이탈리아 반도의 최남단인 레조 지역의 위도는 우리나라 휴전선과 같은 38도입니다. 또한 유럽 대륙에 포함된 북쪽 지역을 제외하면 보통 제노바를 반도의 실질적 끝으로 간주하는데 이 제노바의 위도는 44도 정도로 우리 한반도 최북단에 자리한 두만강 상류와 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본토 왼쪽 아래에 제주도가 있듯이 이탈리아도 왼쪽 장어 앞부리 바로 앞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는데요. 다만 제주도가 한반도 본토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 비해 시칠리아는 본토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 거리가 바다 위를 지나는 구간만 12km인 점을 생각해보면 본토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시칠리아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땐 사실 섬도 아닙니다. 그 정도야 다리를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인 메시나 해협은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 다리 건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칠리아는 오른쪽 이탈리아 반대인 즉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대륙과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기원전 3세기 당시 지금의 튀니지가 있는 북아프리카는 카르타고의 영토였는데요. 카르타고와 시칠리아는 불과 거리가 약 15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본토에서 울릉도와의 거리가 130km라는 걸 생각해보면 시칠리아와 카르타고가 얼마나 가까운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심지어 지금도 시칠리아와 북아프리카 튀니지 사이에 있는 바다의 이름을 시칠리아 해협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두 지역이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얽히고 설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바로 이 시칠리아 섬이 당시 지중해 최강대국 카르타고와 떠오르는 신흥 강국 로마가 충돌하는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의 발화점이 됩니다. 포에니 전쟁. 로마와 카르타고가 120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벌인 전쟁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이 명칭은 카르타고를 세운 민족인 페니키아인을 당시 로마 라틴어로 포엔이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까지를 전강기라고 부르는데요. 로마와 카르타고 역시 12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한 것은 아니고 총 3번에 걸쳐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전강기 기간만 80년으로 전쟁과 전쟁 사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으며 실제 전쟁을 한 기간은 약 43년 정도가 됩니다. 기원전 264년부터 시작한 1차 전쟁이 23년, 기원전 218년에 시작한 2차 전쟁이 17년, 그리고 카르타고가 멸망한 3차 전쟁은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기원전 149년부터 3년간 벌어지는데요. 이 전쟁의 시작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칠리아 섬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264년, 당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맹주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는데요. 이탈리아의 패권을 두고 벌인 삼림족과의 전쟁, 이어서 그리스에서 쳐들어온 에페이로스 왕국의 피로스를 물리친 지 불과 20년이라는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만 세력 다툼을 했던 탓에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은 로마의 영향력 밖에 있었습니다. 당시 시칠리아는 그리스인들이 이주하여 세운 여러 도시 국가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카르타고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아프리카와 가까운 서쪽은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동쪽은 시라쿠사와 메시나라는 도시국가가 각각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 남쪽에 자리한 시라쿠사가 북쪽의 메시나를 공격하면서 메시나는 엎어지면 코달거린 이탈리아 반도의 맹주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고심 끝에 로마는 메시나의 지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로마 역사상 최초로 군대가 바다를 건너 시칠리아 섬에 상륙을 하는데요. 오랜 전쟁으로 최강의 육상 전력을 키워온 로마 군단은 메시나 방어를 넘어 침략국인 시라쿠사까지 공격을 하였고
결국 시라쿠사는 로마에 항복을 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로써 시칠리아 동쪽은 로마의 지배권에 놓이게 되는데요. 시칠리아를 발판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던 카르타고는 거꾸로 로마에게 시칠리아의 기득권을 뺏길 우려가 생기면서 로마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시칠리아 중부 지역인 아그리젠토에서 로마와 카르타고 두 나라가 맞붙으며 제1차 포에니 전쟁의 서막이 열립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전쟁이 그토록 엄청난 규모로 오랫동안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쟁 초기 해전에 서툴렀던 로마는 지중해 최강의 해군을 가진 카르타고에게 고전을 했지만 점점 해전에 익숙해지면서 2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기원전 241년 아이가테스 제도 해전에서 카르타고 해군을 격침시키면서 마침내 제1차 포에니 전쟁의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로 카르타고는 지난 400년 동안 쌓아온 시칠리아 섬의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는데요. 이 여파로 지중해 서쪽의 제해권을 로마에 뺏기면서 북아프리카에 고립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 벌어진 포에니 전쟁 중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은 단연코 두 번째인 제2차 포에니 전쟁인데요. 제2차 포에니 전쟁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군사 전략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카르타고의 장군 하니발이 로마를 침략하면서 일어납니다. 전쟁의 이름 자체가 하니발 전쟁으로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쟁에서 하니발은 전쟁의 시작과 끝 그 자체였습니다. 훗날 제정 로마 시기 최고의 역사가였던 티투스 리비우스는 본인이 저술한 로마사에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서술하기 전 서두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로마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전쟁을 다룬 것임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하니발이 지휘한 카르타고 군이 로마를 상대로 벌인 전쟁이었다. 리비우스는 이어 이 전쟁은 첫째, 번영과 영향력 측면에서 절정기에 있었던 두 나라 간의 충돌이었고, 둘째, 오랜 적수들 사이의 투쟁이었으며, 셋째, 판세가 너무나 불투명하여 최종 승자가 패자 못지않게 파멸에 가까운 상태로 내몰렸다 라고 언급합니다. 이 글만 봐도 하니발 전쟁이 얼마나 로마인에게 큰 영향을 줬는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리비우스의 로마사 하니발 전쟁편은 로마를 거의 멸망에 이르게 할 뻔한 로마인으로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니발이라는 공포스러운 존재와의 처절한 사투의 기록입니다. 하니발 전쟁은 전쟁에 승리한 로마인의 전사자 수가 패배한 카르타고의 거의 2배에 달했는데요. 하니발이라는 인물에 너무나 치가 떨린 나머지 로마는 제2의 하니발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카르타고를 철저히 짓밟고 탄압합니다. 이는 반세기 후 결국 카르타고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제3차 포에니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제2차 포에니 전쟁, 하니발 전쟁에 대한 역사와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 동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